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 기본적으로 1번부터 12번까지 쭉 1번 하나에 분계 8개씩 나눠가지고 12번까지가 있었고요. 13번에는 40개의 분계 스스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다고요? 뭐 괜찮습니다. 해보셨다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해보셨으면 너무 좋고요. 안 해보셨다 할지라도 앞에 나왔던 1번부터 12번까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충분합니다. 혹시 몰라서 13번으로 해가지고 40개의 분계를 넣어놨는데요. 해보셨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해보셨다 해도 지금 이번 수업을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뭐 시험 치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은 오류 수정 기본 사항인데요. 우리 페이지 수로는 308페이지입니다. 오류 수정은 사실 뭐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을 제대로 하신다면 오류 수정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거저 먹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거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해당 날짜의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가 보면 그에 대한 분계가 입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틀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틀리게 되어 있는 걸 바로 잡는 그런 문제예요. 일반 전표 입력만 제대로 하신다면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류 수정 기본 사항 개념 보시면 금방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써놨어요. 굳이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오류 수정 문제 접근 방식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번 돼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할 일이 문제를 읽는 거죠. 문제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분계를 찾아가가지고 분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존 오류의 전표 확인합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봐야 되겠죠. 올바로 분계하면 어떻게 분계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시험지에 손으로 적어보면 됩니다. 또 연습장에 적어보면 돼요. 적어보고 그 차이 나는 것만 골라가지고 바로 수정 입력해도 되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거를 삭제하고 나서 새로 입력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맞으면 됩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는데 조금 주의하실 게 삭제하고 입력하는 거는 조금 주의하셔서 이걸 삭제해도 되는지, 혹시나 시험지에 적혀있지 않은 정보가 분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몇 번만 연습해보면 그런 것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굳이 풀이하는 순서를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적어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그 문제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보시면 바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 설명을 딱 한 번만 들으시고 들어가서 해보시면 누구나 다 아십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오류 수정 연습입니다. 역시 좋은 상사 2006번 코드에서 하고요. 일반 전표 입력,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1일 이 날짜 10월 21일 확인하고 이 날짜에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10월 21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미 분계가 돼 있어요.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주 가벌 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게 아니라 11월 20일까지 미래 상사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한 계약금으로 확인되었다. 계약금이에요. 뭔가 보통 예금이 입금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나 봐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계약금 받은 거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실제 회계처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변의 보통 예금 500만 원 되어 있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500만 원. 외상 매출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게 아니고 미래 상사, 가벌 상사도 아니고 미래 상사로부터 제품 공급하기로 약속받은 계약금이다. 계약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이겁니다. 차변에 들어온 보통 예금은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 500만 원 정확하게 잘 했고, 그런데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리 받은 돈이니까 선수금이 되겠죠. 선수금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선수금 수정하고, 거래처도 가벌 상사가 아니다. 미래 상사다. 주 미래 상사로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삭제, 이 회계 처리 자체를 삭제해도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외상 매출금만 삭제하고 새로 입력하면 되죠. 삭제도 아니고 그냥 새로 그냥 덮어서 위에다가 계정 과목을 쓰면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선수금, 여기서 선수 엔터 하면 선수금 나오죠. 넣고 거래처도 미래 엔터 하면 미래 상사죠. 상사 엔터 하면 끝나는 겁니다. 회계 처리를 새로 하거나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부분만, 여기서는 계정 과목하고 거래처가 잘못되어 있었으니까 이것만 잘못된 부분만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새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월 22일입니다. 일단 10월 22일로 바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10월 22일. 10월 20일 보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되어 있죠. 보통예금에 3천만 원이 들어왔고 왜 들어왔는지 보니까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일 거다라고 회계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한성기업의 외상 매출금 3천만 원이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1천만 원만 보통예금, 1천만 원만 보통예금 회수, 나머지 2천만 원 한성기업이 발행한 약소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약소금 받았다. 이건 바드럼이죠, 바드럼. 그래서 1천만 원은 제대로 입력이 돼 있는데 나머지 2천만 원은 따로 떼서 바드럼으로 회계처리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입금됐고요. 1천만 원만 보통예금 회수. 1천만 원, 보통예금 3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구나. 1천만 원. 이렇게 수정하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이 있죠. 가서 또 차변에, 바드럼은 자산 차변이니까요. 차변에 바드럼을 적어줍니다. 바드럼. 거래처 적어줘야 되겠죠. 바드럼은 채권 계정 과목이니까요. 한성기업. 여기 한성해서 입력해도 되고요. 평소에 입력하듯이 입력해도 되고, 위에 거래처 번호가 있으니까 거래처 번호를 적어줘도 됩니다. 6696으로 적어줘도 돼요. 6696 엔터 하면 한성기업 들어갔죠. 차변에 2천만 원은 자동으로 들어갔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끔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진짜 가끔 생깁니다. 확인하실 게 이 번호, 전표 번호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과거에는 좀 이 전표 번호가 틀렸다면 무조건 틀린 거다라고 채점을 해버렸는데 요즘은 채점 기법이 좀 발달해가지고 이 전표 번호가 틀려도 좀 맞게 해주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확인을 하시고 이 전표 번호가 달라져 있다. 뭐 001번인데 002번으로 달라져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수정 있죠. 번호 수정 여기 위에. 번호 수정 클릭하면 이 전표 번호를 수정을 할 수 있게 돼요. 번호 수정 다시 클릭하면 또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원칙상으로는 원래는 이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호 수정을 클릭하면 이 전표 번호도 수정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보통예금 금액은 1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바드럼 2천만 원 이렇게 수정하고 추가 입력해주면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11월 17일. 그럼 바로 11월 17일 들어가 보죠. 11월 17일. 역시 분계가 있는데요. 분계를 살펴보니까 차변의 사무용품비, 비용을 지출했나 봐요. 사무용품비를 지출했고 현금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어요. 11월 17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용품비로 일반 전표에 입력한 출금거래 111만 1,000원. 맞네요. 출금비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하여 선지급된 계약금. 선지급된 계약금이다. 선급금이죠. 선급금인데 이거를 잘못 알고 사무용품을 산 걸로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선급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선급금, 사무용품비로 잘못 들어가는데 이거를 선급금으로 바꿔주죠. 선급, 엔터 하면 선급금 되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은 자산이고 그리고 채권에 해당하니까 선급금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입력 보니까 금빛 상사, 거래처 금빛, 엔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일반 전표 입력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시간도 덜 걸리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8일 주영으로 외상 매입 18일부터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죠. 11월 18일 보니까 보통 예금에 800만 원 입금이 됐고 이거는 영업을 해서 외상 매출금을 영업을 해서 보통 예금을 입금한 거다라는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죠. 11월 18일 보겠습니다. 주영월의 외상 매출금 800만 원을 회수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여기까지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거고 회계 처리 전 주영월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500만 원, 500만 800만 원을 회수한 걸로 예치를 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돼요. 300만 원이 오버했죠. 이를 초과하는 금액 300만 원은 동사에서 발행한 동사 같은 회사. 그렇죠. 여기서는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동사는 같은 회사. 앞에 나온 같은 회사. 동사에서 발행한 3개월 만기 조건을 조기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받을 주영을 해서 발행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받을 입니다. 받을 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는 5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받을 을 회수한 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500만 원만 해주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500만 원, 800을 500으로 바꿔주는 거죠. 5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대변 받을 음이죠. 대변의 받을 하고 주영을 그렇죠. 입력해 줍니다. 6698이네요. 6698 엔터 하고 나머지 300만 원 자동 입력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역시 전표번호 똑같죠. 수정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뭔가 잘못 건드려서 전표번호가 달라진다면 번호 수정 클릭해서 수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안 쉽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만 쉬운가요? 너는 강사니까, 세무사니까 쉽지, 나는 안 쉽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시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들어가 보죠. 12월 18일.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대변에 현금을 지급했구나. 차변에는 수도광열비로 현금을 지급한 거구나 라고 표시를 해뒀는데 뭔가 오류가 있겠죠. 12월 18일 보겠습니다. 영업부 사무실 수도광열비로 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품 제조 공장의 수도요금, 공장입니다. 공장의 수도요금 3만 원과 또 전기요금 5만 원이 회계 처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사무실 게 아니라 공장 거라는 거죠. 공장 거는 제조경비에 해당합니다. 제조경비.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 제조경비가 출제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출제가 가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제조경비라고 하면 500번대 계층과목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인데 전기요금은 전력비라는 그 계층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도는 가스 수도료, 수도 검색하면 가스 수도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따로 분리해서 입력하라는 겁니다. 500번대 제조경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도광열비가 아니고 일단 5만 원은 수도요금이다. 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도 찾아보면 500번대는 가스 수도료밖에 없어요. 공장이니까 제조와 관련된 거니까 제조 공장 500번대로 입력합니다. 가스 수도료로 입력하고 금액은 5만 원. 그 다음에 3만 원이 모자라죠. 3만 원은 전력비, 차변이죠. 차변, 전력으로 쳐보겠습니다. 전력비. 800번대도 있는데 지금은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대 516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516. 금액은 전력비, 가스 수도료. 수도요금이 3만 원이네요. 수도요금이 3만 원, 전력비가 5만 원. 5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숫자 잘 맞춰주시고요. 계정 과목을 전력비, 가스 수도료 처음 보시는 거지만 조금만 보시면 계정 과목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옵니다. 처음에는 좀 역시 이 느낌이 덜 오시는데 기출문제 다 풀어보시고 기출문제까지 한 5회분 정도 넘게 풀어보시면 그 계정 과목 검색할 때 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9일이네요. 다음이 12월 19일. 회계 처리해놓은 걸 보니까 현금이 들어왔어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2월 19일 일반전표에 입금된 주극동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전액 현금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나 1,500만 원은 동사 발행, 동사는 같은 회사, 앞에 나온 같은 회사, 극동상사를 말하는 거죠. 동사 발행 약소금 8개월로 받고 잔액만 현금이다. 1,5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소금, 그래서 이거는 바드럼이 회수된 거다. 1,500만 원 바드럼이고 나머지 잔액, 전액이 지금 4,5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우리 문제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회계처리를 지우면 안 됩니다. 일단 지우지 말고 그 문제부터 잘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현금이고 1,500만 원 현금이 아니라 바드럼이고 나머지 3,000만 원 3,000만 원 나머지 금액만 현금이다 라는 거죠. 분리해 줘야 되겠죠. 1,500만 원 바드럼, 3,000만 원 현금. 분리해 주는 회계처리를 수정해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게 3,000만 원 30 플러스 해주고, 그리고 쭉 엔터 가가지고 또 차변이죠. 차변 3번 차변에 이거는 1,500만 원은 바드럼. 역시 극동상사 채권이니까 그 거래처 넣어줘야 됩니다.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채점이 안 돼요. 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번호 6701 이렇게 엔터 하면 되는 거죠. 현금 3,000만 원, 바드럼 1,500만 원으로 분리해서 회계 처리돼 있고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대변에 이렇게 써져 있고, 오케이, 좋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오류 수정하는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역시 일반전표 입력만 제대로 숙달되어 있다면 뭐 문제 푸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꼼꼼하고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6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정도의 선에서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고,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한 번만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